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자, 취번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취번 부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스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하면 지번을 먼저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무엇에 따르되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사업계획도가 맞습니다. 사업대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자, 여러분 어디에 미줄 거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되기 전 미줄 거 보세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자, 그럼 불도저 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불도저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필지가 획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필지 획정 안 됐죠. 한 필지 획정 안 됐으니까 토지 표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겁니다. 없는데, 자, 그런데, 자,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지번을 먼저 부여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지번을 먼저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필지 획정되어 있진 않죠. 그러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이 끝났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까? 그게 사업계획도입니다. 그럼 사업계획도에서는 한 필지 한 필지 구분되죠. 거기에 지번을 먼저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본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하나 해야 할 것이, 자, 여러분들은요, 자, 여기서 이제 준공되기 전이라는 글자 가지고요, 자,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역시, 자, 몇 페이지로 가느냐니까 59페이지 가보세요. 자, 59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거기 2번에 취득권무 정리 시가 있습니까? 왼쪽에 2번에 박스 2번. 자, 취득권무 정리 시기 있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무슨 시점에 관한 얘기다 무조건 여기입니다. 여기를 정리해 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거기 오른쪽 빈 공간에 쓸 겁니다. 하단부에 거기다 적읍시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주제를 줍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주제를 주면서, 자, 묻는 것이, 자, 첫 번째 묻는 것이 토지 표시 결정 시기를 묻습니다. 자, 토지 표시 결정 시기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적 정리 시기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겁니다. 지적권 정리하려면 토지 표시 결정해야 되니까. 또 같은 말이 토지 이동 시기 이렇게 물어도 같은 겁니다. 물으면은요, 원칙은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자, 이동 사유 완료된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료 시. 같은 말이,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사업이 완료된 때. 같은 말입니다. 또는 공사 준공 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니까 여러분이요, 할 때마다 헷갈린단 말입니다. 용어를 다르게 쓰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인데 사업이 끝났을 때 토지 표시 결정하고 지적 정리하고 토지 이동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이다 말입니다. 끝났을 때 끝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원칙이다 말은 예배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 자, 예배가, 자, 이동사유 완료 전. 이정사유 완료 전, 공사 준공 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완료 전에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것이, 자, 첫 번째 지번을 먼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동사유 완료 전. 사업이 끝나기 전 지번은 먼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번을 먼저 부여할 때는요, 사업계획도에 따라갑니다. 계획도 가지고 지번은 먼저 부여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동사유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목은 먼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지목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목 먼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경계 결정을 먼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라주면 내가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시기 문제가 나오거나 시점 문제 나오면 무조건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는 얘기.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문제가 이제 자, 축적 변경 시 토지 이동 일어나는 시기는 그 축적 변경 확정 공간 때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해버리면 이제 다 끝납니다. 완전히 다 끝납니다. 시기에 관한 문제. 그래 여기 마찬가지로 공사 등록되기 전에 지번을 먼저 부여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는 사업 계획도는 물었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기 전에 지번을 먼저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지번은 먼저 부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9번, 자, 25번, 25번부터 지번 부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번 부여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번 부여에 관한 문제가, 자, 여러분 요약시 몇 페이지로 가느냐? 27페이지 가보세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 좌측에 양쪽 갈래 이번에 지번 표기 돼 있죠? 지번 표기,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한다. 본번과 부번을 구성할 수 있다. 복식 지번일 때 본번과 부번을 구분해 짓는 선은 의로 잃는다. 자, 그런 거 된다.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입니다. 양쪽으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뒷페이지 동그라미 4번까지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라 지번 부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과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책 없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많죠?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자, 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지번은 초보관측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 부여 지역 동네별로 지번 부여합니다. 동네별로 북서쪽에서 1번시에서 우측 하단부, 자, 우측 하단부로 가면서 자, 남동으로 가면서 자,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자,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당 임야대에 등록하는 지번은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붙입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고 임야대당 임야대에 등록할 때는 산자 붙인다 그랬죠. 이 산자는 지번 아니에요. 부호입니다. 부호입니다. 자, 보기 3번. 보기 3번은 아까 전에 했던 얘기고 보기 4번. 자, 임신규 등록할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의 최종 번번의 다음 순번부터 번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최종 번번에 이어서 부여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거 물었죠. 네. 자, 신규 등록할 때 최종 번번에 이어서 부여하겠다는 얘기는 예배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예배적인 사망이 나와야 되죠. 네. 그 예배적인 사망이 세 가지가 있죠. 네.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 4번. 보기 5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준공 전에 지번을 먼저 부여할 때는 사업 등의 신고 시에 제출한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계획도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은 풀어보시고 27번. 자, 보기 1번, 2번, 3번, 4번 볼게요. 4번. 보기 1번부터 풀어볼까요? 맞는 거 묻네요. 자, 지번을 하면 필지마다 지적과 등록하는 번호죠.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입니다.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부여합니까? 아까 전에 소유자 신청을 하면 등록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분 발동한다 그랬잖아요. 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도로 갑니다. 보기 3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자, 임야에는 아라비아 숫자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산자를 붙인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을 기준합니까?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야대당 임야도라고 했어야 되지 임야라고 지목을 하면 안 돼요. 임야대당 임야도라고 했어야 되지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기 4번이면 지번은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자, 번번과 부번을 구분된 선은요 의로 읽습니다. 자, 보기 5번. 합병의 경우 지번은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이요 원칙입니다. 자, 근데 합병 대상 지원 중 번번이 있습니다. 자, 번번했죠. 그 선순위 번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한다. 원칙적으로 지번을 선순위 지번을 하죠. 선순위 지번 합병 후에 합병 지번을 하는데 합병 대상 지번 중 번번했을 때 선순위 번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합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거 없습니다. 건물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건물이 주어질 때 신청한다는 요건은 적용될 여지가 없지. 선순위 우리가 아는 걸로 하는 게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그 본번 중에서 빠는 걸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5번이 맞죠. 4번도 맞죠? 5번도 맞고. 자, 28번. 28번은요. 28번. 자, 28번도 옳은 문제입니다. 보기 5번은 똑같이 정했네요. 5번은 28번에 보기 5번 볼게요.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후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맞습니까? 틀렸죠. 선순위 지번이잖아요. 이게 틀렸죠. 자, 나머지는 중복되는 얘기니까 풀어보시고요. 분할은 뒤에서 풀게요. 자, 29번. 29번은 그냥 풀어보시고 29번 문제. 자, 30번. 31번 풀어볼게요. 31번. 자,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 여러 필지로 했을 때 저 지번부여 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친차적으로 지번부여한다.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여러 필지. 자, 보기 2번.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또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했죠. 자, 여러분들은요. 자,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밑줄 거세요. 자, 주거 사무실 건축물 밑줄 걷죠. 동그라미 1번 번호 붙이세요. 자, 그리고 자, 제일 앞에 분할 동그라미 2번 번호 붙이세요. 자, 제일 앞에 분할. 글자 번호 순서다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지번 부여하는 문제에서 자, 주거 건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분할인지 합병인지 그 문제 있습니다. 분할입니까? 분할을 할 때는 신청을 요건을 하지 않죠. 그럼 그 문제에 신청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보기 4번입니다. 보기 4번. 보기 4번. 자, 합병 후, 합병의 경우 합병 전, 자, 필지에, 자,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밑줄 거세요.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밑줄 거시고, 동그라미 1번 벌어붙이고, 자, 제일 앞에 합병 동그라미 2번 벌어붙이세요. 자, 주거 사무실에 건물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합병입니까? 합병은 신청의 글자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자, 신청의 글자 찾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맞는 거예요. 자, 보기 5번. 축적 변경이 시행하는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됨에 따라 직접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자, 여러분들은요, 요약집 26페이지. 26페이지 가보세요. 아니. 자, 28페이지. 28페이지 좌측 박스. 좌측 박스 보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시작 확정 청약을 실시했을 때 지번 붙이는 방법이 준용하는 게 세 가지겠죠. 무질서에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 축적 변경. 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보기 5번에 맞죠. 보기 3번입니다. 31번에 보기 3번. 자,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신규 등록하는 경우라서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의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한다. 자, 우리가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예외적으로 지번 붙이는 방법은 최종 지번 부여 지역은 그 동네 제일 끝번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이라 그랬잖아요. 본번은 근데 이거는 부번이라 그랬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2번. 32번 문제 풀어볼게요.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자, 틀린 거 찾습니다. 보기 1번 읽어보시고 보기 2번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의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이죠. 자, 보기 3번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전혀 문제 없죠? 네. 자,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맞습니까? 아니죠.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자, 나머지는요. 자, 여러분 요약집 27페이지. 자, 27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의 키어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죠. 분할 지번 최종 부번에 이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부번 붙이는 거잖아요. 한 필지는 종전 지번 쓰고 나머지는 어쨌든 부번 붙입니다. 그 부번에 최종 부번에 이은 부번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본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그래 본번 부번 이거 바꾸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본번 보면 그거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할 전 지번에 최종 부번에 이은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자, 33번 문제. 33번 문제. 자, 이거는 풀어보세요. 중복되는 얘기니까. 34.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35 도시개발 사업 한번 볼게요. 35번. 자, 지번 부여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될 때 지번에 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쯤 본번으로 맞습니까? 재개발할 때 지번 붙이는 건 본번으로 붙이죠. 자, 2번. 시작 확정 청약 시시한 지역 안에 종전 지번과 시작 확정 청약 시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에 같은 지번, 그 지번은 부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그 본번 중에 그 중복되는 본번은 안 쓰죠. 네. 중복되는 본번은 안 씁니다. 그러면 거기 얘가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을 했다 그랬습니까? 네. 중복된다는 얘기죠. 네. 중복되는 지번은 안 씁니다. 자, 보기 3번.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 자, 앞부분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는 본번 개수. 본번 개수. 뒷부분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 이거는 뭐죠?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 이거는 필지수. 보다 적다 그랬죠. 그럼 본번 개수가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본번 개수가 모자라니까 그때는 예배가 나와야 되죠. 그 예배적인 방법입니다. 적을 때는 그 지번부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 맞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원칙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그 본번이 모자란다면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나와야 되죠. 그 예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최종 본번에 이은 본번을 붙이는 방법과 단지별로 구분된다면 단지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최종 본번에 이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보기 4번. 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마찬가지 예배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인 본문에서 못합니다. 그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붙여 부여할 수도 있다. 단지식으로 갈 수도 있다. 단지별로 끊어갈 수도 있다.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의 경계에 걸치는 지번은 부번은 사용할 수 없으나 본번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업지에 걸치는 지번은 사용하지 않는다. 중복되는 지번은 쓰지 않습니다. 36번 24의 기출문제네요. 한번 봅시다. 자, 설명 틀린 게 샀습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당 임야대는 숫자에 산자 붙인다. 산자 붙이는 게 맞나?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산자 붙이는 게 맞나 물었으니까 임야대당 임야도 그 지적금 종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번 본문과 부번 사이에서는 의로 읽습니다. 보기 4번 3번 축적 변경 시행지역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 부여한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축적 변경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붙인다 그랬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른 지번을 붙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지. 도시개발 사업을 실제 지번 붙이는 방법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본번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논리 비약하게 되면 축적 변경 지역을 지번에 새로 부여할 때는 지번 부여지역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래야 되지. 그 축적 변경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한다 그래야 되지. 본번의 부분 이런 거 나오면은 안 되지. 보기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신규 등록할 대상 토지가 제일 끝번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제일 끝번에 이어간다면 예배가 적용되는 거지. 그 예배적인 방법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정리를 실시한 지번 부여 방법 준용, 행정구역 개편, 무질서여 지번 변경할 때, 축적 변경할 때 그 세 가지가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른 거죠.
자, 37번. 37번 정답만 할게요, 이거는. 30번.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지부 결번에 발생하는 경우 결번 대장에 등록으로 취소 소관청이 연고 보전합니다. 자, 신규 등록 결번 발생합니까? 안 하잖아요. 등록할 때는 결번 발생합니까? 등록 전환할 때는 결번 발생? 하는 겁니다. 산자가 붙은 지분이 없어지죠. 그것도 결번입니다. 결번. 그래 신규 등록과 그리고 분할은 결번 발생 안 한다. 빼고 나머지는 다 결번 발생한다. 그래 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번. 자, 보기 4번 볼게요. 다른 거는 다 중복되는 얘기고. 자,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주거 사무실의 건물이 있다 그랬습니까? 자, 그럼 분할입니까? 합병입니까? 분할. 분할이면 신청은 요건을 하지 않죠. 그럼 신청했다. 신청한다니까 틀렸지. 자, 38번까지가 지번 문제였습니다. 지번은요,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주는 이제 본번, 부번 이거 바꾸는 겁니다. 논리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 문제 아니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면 맞추고 아니면 절대로 못 맞췄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공짜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정리를 한다면요. 지번 요런 어떻게 나오든 맞춰야지라고 확실히 하나 외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부터 이제 지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지목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 지목에 관한 얘기는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지목이 안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약지 가볼게요. 자, 요약지 지목에 관한 얘기가, 자, 28페이지, 오른쪽부터 지목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오른쪽에 관한 얘기는 그건 쉽습니다. 거기서는 할 것이 지목은요, 지목을 대장에 지적권부 등록할 때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입니까?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죠. 그 정식 명칭을 부호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원칙은 두 문자. 첫 번째 글자를 원칙으로 씁니다. 예배조로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 차문자 부호 쓰는 경우는 네 가지. 유원지, 공장용지, 하청과 주차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29페이지부터 지목에 관한 얘기가 29페이지부터 자, 저 뒤로 갑니다. 33페이지까지 나옵니다. 34페이지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지목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33페이지까지. 자, 33페이지 나오는데, 지목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 거기는요, 제가 지금 지목을 정리할 때,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전 돼 있죠? 전이고, 본문 있죠?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는 먼저 하지 마세요. 본문부터 하세요. 법조문부터 먼저 하세요. 본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박스는 비교하는 겁니다. 그 비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요, 지목에 관한 얘기 나온다면요, 지목은요, 일단은 법조문 위주로 내줍니다. 법조문을 위주로 내주니까 본문에 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문장 가볼게요. 자, 39번 문제입니다. 자,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찾습니다. 자, 물을 데이지 않고 묘목을 재배합니다. 여러분은 재배란 글자 동그라미 1번 번호 붙이세요. 자, 그리고 묘목이란 글자 동그라미 2번. 자, 그리고 물을 대지 아니하고 3번.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 전답 과수원입니다. 농지 지목을 결정할 때는요. 농지 자, 전인지 답인지 과수원인지 자, 요거를 지목 결정할 때는요. 자, 첫 번째 자, 재배란 글자가 등장합니다. 자, 재배. 첫 번째 재배란 글자를 봤습니다. 재배란 글자가 나오면은요, 자, 바로 앞으로 갑니다. 바로 앞으로 가가지고 두 번째, 그 재배하는 식물이, 자, 그게 식물인지 아니면 과수류인지 요거 먼저 판단합니다. 과수류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과수원을 결정해버립니다. 과수류. 과수류다 그러면 무조건 과수원으로 결정해버리고, 자, 과수류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다 말은 그 식물은요, 물을 직접, 물 요거를 직접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판단합니다. 자, 과수류가 아니라면 물을 직접 이용한다면 요때는 답입니다. 답이고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으면 전으로 갑니다. 요거 세 번째 본다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은 자, 재배란 글자 봤습니까? 재배란 글자 봅니다. 자, 바로 앞에 과수류입니까? 아니죠. 과수류가 아니니까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럼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 물을 대지 않는다 그랬죠. 직접 이용 안 한다니까 그때는 전 이래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갑니다. 자, 휴게소이기 때문에 도로가 되는 거잖아.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가 도로가 됩니다. 자,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입니다. 자생이라는 글자 나옵니까? 자생하면은 무조건 유지입니다. 재배한다 그러면은요, 재배한다. 그럼 연왕골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연왕골. 자, 연왕골이 나오면은요, 일단, 자, 자생인지 재배인지 먼저 봅니다. 자생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유지. 끝. 재배입니다. 자, 재배다 그럽니다. 재배라 그러면은요, 이 재배하는 토지 모습이 용배수. 용배수가 용이한지 안 한지 한번 더 봅니다.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다면 이때는 유지가 됩니다. 용배수가 용이할 때인지 답이 되는 겁니다. 연왕골하면 재배인지 자생인지 이걸 먼저 보고 자생한다 그러면 유지 끝. 재배한다 그러면 용배수가 용이하냐 안 하냐 요거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 자생이니까 무조건 유지 그래 버리면 돼요. 자, 4번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어촌 휴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유원지로 한다는데 자, 뭐가 되느냐? 잡종지입니다. 자, 원래 야영장은 지목이 없습니다. 원래 야영장 지목이 없기 때문에 그 야영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목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위락시설 내의 야영장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위락시설 내의 야영장이라면 위락시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위락시설의 유원지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원지라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농어촌 정비법이랑 그 농어촌 정비법 금비 찍어보세요. 자, 제일 마지막에 야영장비 찍어보세요. 자, 원래 야영장 지목이 없잖아, 그죠?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없는데 농어촌 정비법이라는 근거법에 의해서 설치했다면 영속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근거법으로 설치했으니까 함부로 폐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폐쇄 안 한다. 농어촌 정비법은 근거법으로 설치했다면 그때는 지목을 별도로 부여되는데 뭐가 되느냐?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가 됩니다. 자, 학교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미주거세요. 학교보다 떨어진 그러면은요, 학교 구역에 포함되지 않죠. 학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포함되니까 그때는 지목은요, 자기 지목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용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학교 용지가 여러분 책에서 자, 30페이지 10번. 학교의 30페이지 10번입니다. 자, 10번은 학교 용지인데요. 학교 용지는요, 학교 구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역 안에 있으면서 엔드 교육용입니다. 요게 엔드가 돼야 됩니다. 학교 구역 안에 있고 교육용에 이용된다는 조건이 엔드가 됐을 때 학교 용지입니다. 학교 구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교육용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학교 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지방에 가면 농업 고등학교에 실습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구역 밖으로 나면 전또는 답이 됩니다. 교육용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학교 구역 밖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학교 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용에 이용되지 않으면 학교 용지 아닙니다. 학교 안에 대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교 안에 상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임야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엔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실습지 같은 경우는 전또는 답이 될 것이고, 기초사 같은 경우, 기초사나 사택 같은 경우는 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자, 40번. 자, 40번. 자, 맞는 거 찾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 주차장, 교통관계에 설치된 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 설치된 물류장, 야외정시장 이런 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부설 주차장은 주된 시설에 따라갑니다. 주된 시설에 따라가니까 주차장이 못 됩니다.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그 주차 공간 있죠. 주차 공간, 그는 교통광장에 있으면 주로 도로가 될 겁니다. 도로 될 거고, 그리고 자동차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것들은 주차장이 못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예금소 있죠. 그 주차장 아닙니다. 자, 주차장이 못 되는 세 가지입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인지 주차 시설, 이거는 독립증거, 독립성을 갖췄을 때 주차장이 됩니다.
자, 최소 체육시설에서 영속성과 독립성에 미흡한 정구장, 골프임장, 실내 수영장 등은 이런 것들은요, 영속성과 독립성에 미흡한 그랬습니까? 네. 체육시설의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하다면 채용용지로 하지 않습니다. 채용용지가 되려면요,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췄을 때 채용용지가 됩니다. 자, 축산의 낙로를 하기 위해 초지를 조정한 토지. 대관령 목장, 축산법 규정에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속시설 부지 및 주차 전용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는데, 자, 두 번째 줄 앞부분 부속시설물 부지 여기까지 목장용지입니다. 거기까지가 목장용지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됩니다. 자, 대가 되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 부지 지목은 대가 됩니다. 자,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물 부지 지목 대가 됩니다. 자,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내의 주거용 건물 부지는 이건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그리고 묘지관리사무소 있죠. 묘지관리사무소. 공동묘지 가면은 묘지공원 있잖아요. 그죠? 묘지관리사무소 있죠. 이 묘지관리사무소의 지목은 대가 됩니다. 요거 두 개 조심합니다. 두 개. 원래 주된 용도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에 가면은 목장 주인 살고 있죠. 목장 주인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 이유는요, 원래 주거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거하는 건물은 따로 있습니까? 목장 주인이 살고 있죠. 네. 목장 주인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물은 따로 있고, 거기 목장 일할 때만 거기 갑니까? 아니잖아요. 과수원 내에 과수원 주인 살고 있죠. 과수원 살 집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 주거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이니까 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종교용지다 말입니다. 우리가 산에 갑니다. 절 있잖아요. 절에 가면은요, 거기 절에 가면은 중간에 법당이 있죠. 자, 좌측 45도 내려오면은 거기 보살님 기거하는 장소 있죠. 거기 주거용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살님 기거하는 장소는 거기는요, 왜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까? 살 집이 없어 거기 원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100일 코스로 기도한 겁니다. 그분들은요, 종교용지 아래에 있는 주거용 건물은요, 종교의식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용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묘지관리사무소는 대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용배서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연 왕굴이 자생합니다. 자생이라는 글자 때문에 무조건 유지. 거기 용배서가 잘 되지 않은 토지의 연 왕굴이 재배한다 하더라도 유지입니다. 재배한다 하더라도 제일 앞에 용배서가 용이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유지가 됩니다. 자, 5번은 지우세요. 5번은 잘못됐습니다. 답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요, 지목이 있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지목을 결정하는 근거 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밖에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토지가 있죠. 그 공원에 관한 얘기를 별도로 법으로 규정한 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공원이 되는 거는요, 국토법 있죠. 국토법이라든지 또는 도시공원,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요 법에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목이 뭘까요? 요 토지 지목은 요런 법에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토지 지목은 지목 공원입니다. 요때는 지목이 뭐냐 이게 문제되면은 지목은 공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묘지공원입니다. 묘지공원은 묘지. 이 법에서 묘지공원을 했을 때는 지목은 묘지 되죠. 묘지. 그러면 지목을 결정하는 근거법은 요 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아닌 법들은요, 지목 결정을 안 합니다.
그게 자연공원법이잖아요. 그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법에서는요, 이 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요, 지목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거는. 많은 부분이 임야를 차지할 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거 자연공원보다 공원은요, 이거 설악산 국립공원 있죠? 설악산,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 그리고 도립공원 있죠?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요 지목이 공원이 지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설악산 군립공원 갑니다. 설악산 대천봉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대천봉에 갑니다. 걸어갑니까? 걸어가야 되죠. 어디까지 어디부터 걸어갑니까? 입구부터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산 중턱까지 차 타고 가잖아요. 차 타고 계곡 따라 쭉 갑니다. 아스팔트 깔렸잖아요. 그 지목 도로입니다. 쭉 갑니다. 산 중턱에 주차죠, 그죠? 주차장입니다. 표 끊죠. 표 끊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오른쪽에 식당 5개 있죠. 식당 5개 있습니다. 그 지목됩니다. 식당 끝나고 나서 절 하나 있습니다. 그 지목 종교용지입니다. 그럼 설악산 부지, 설악산 국립공원 부지 속에는 이만하게 설악산 국립공원 부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목이 다 입력 아니거든요. 여 밑에 가면요, 전도 있고, 대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자기 지목 다 따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에서 공원은 지목을 하나로 통일되게 부여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은 임야가 차지할 뿐이지, 임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지목을 결정하는, 지목을 부여하는 공원은요, 도시공원 및 녹지개란 법이에요. 또는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유예에 관한 법. 요렇게 했을 때만 공원이라고 하고요. 다른 법에서는 지목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5번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1번. 자, 유서를 이용한 요트장 간호장. 유서를 이용한 요트장 간호장입니다. 자, 살림안의 야영장입니다. 자, 일단 살림안의 야영장은 지목을 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임야입니다. 자, 그리고 유서를 이용한 요트장 간호장 이것도요, 이것도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서 지목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영속성과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전제가 주어졌을 때는 겁니다. 요트장 간호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치를 때요, 서울에 미사리가 있습니다. 미사리 거의 간호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간호장이 아니거든요. 국제경기 치를 때 대충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거잖아요. 부산 아시안게임 치를 때 해운대 저기가 요트장이었죠. 요트장. 부산 해운대 요트장입니다. 지금도 거기 요트장, 해운대 거기 요트장으로 생각합니까? 가끔 타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원래 요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단 말입니다. 지목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사과, 배, 밤, 호두나무 등 과수를 집단지로 재배란 글자 동그라미 1번. 재배 맞습니다. 자, 이제 재배하는 식물 대상을 봅니다. 과수입니까? 네. 과수래요. 과수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지목은 과수와. 앞에 종류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수류니까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봉안시설의 지목은 묘지입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안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여기 보시면은 어디 내의 요런 말 나오죠. 요런 말 나옵니다. 요러면요, 어디 내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주지목 추정 원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무슨 안에 안 또는 무슨 안에 그리고 공장 부지 무슨 부지 내 요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요런 말 나오면 전체적으로 하나 결정합니다. 어느 부지 안에 있다 또는 공장 안에 있다 단지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나오면 요렇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갑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주지목 추정 원칙 주된 지목에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장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공장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뒤에 있는 겁유수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공장에 속하는 겁니다. 자, 삼립 원료를 이루는 암석지, 황부지입니다. 자, 암석지 지목은 뭘까요? 임야. 황부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 자, 그 다음에 42번.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이래 됐죠. 학교 교사와 접속된 이 말이 학교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학교용지. 자, 2번에서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죠? 자, 일단 창고죠. 창고는요, 조심할 것이 독립적 공을 보셔야 됩니다. 독립성을 갖췄다는 얘기가 나올 때 창고용지입니다. 독립성을 갖추지 않았다 그래보면 창고용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란 글자 동그라미 시제요. 자, 궤도입니다. 궤도. 자, 궤도면 철도 레일입니까? 그러면은 궤도 요 글자 보고 철도용지로 답을 체크하세요. 철도용지. 자,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그 두 번째 줄 가볼게요. 자, 궤도와 제도 등 설비의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 시설, 공작창 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궤도와 관계, 철도 운행 시설과 관계된다. 무조건 철도용지로 가란 말입니다. 철도용지로 갑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자, 저 뒤로 잠시 갔다 올게요. 56번 한 가보세요. 아니, 56번이 아니고, 뒤로 한 가볼게요. (53번) 가볼게요. 53번 가보시면은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고속철도와 접속한 시설은 철도용지입니다. 철도 운행 시설과 관계된다. 그럼 무조건 철도용지를 하란 말입니다. 그게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 부지는 대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출 문제거든요. 이 기출 문제 출제는 의도는 뭐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 영등포역에 가봤습니까? 서울 영등포역에 가면요. 서울역 가봤죠? 서울역 옆에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거기 보면은 서울 역사가 있죠? 옆에 뭐 있습니까? 같은 건물에 쇼핑몰이 있죠? 쇼핑몰 있잖아요. 백화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화점 지목이 뭘까요? 영등포역에 가면은요. 영등포역 가면 영등포역에서요. 통로 같은 건물로 붙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저 대구 가면은 대구역이 있죠. 대구 옆에 롯데백화점 들어왔죠. 그러면 지목 뭘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궤도, 철도 운행 시설과 붙어 있다. 무조건 철도용지 해버리라고 합니다. 백화점이 들어서고 철도가 씁니까? 철도가 들어서고 백화점 썼습니까? 철도가 들어섰으니까 유동 인구 많으니까 백화점에 들어온 거지. 백화점을 먼저 세워놓고 철도를 만든 게 아니다 말입니다. 백화점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여기까지 가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주된 시설은 철도 시설입니다. 수원역에 가면은요, 수원역이 있고 AK 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붙었습니다. 그럼 AK 백화점 지목이 뭐냐는 게 문제가 될 때, 거기에 철도 운행 수원역하고 같은 필지라면은 그거는 지목이 철도용지입니다. 같은 필지. 만약에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다면 지목 아예 묻지를 않을 것이고, 같은 필지로 되어 있던 지목을 물을 겁니다. 그럼 지목 뭐냐면 철도용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도 운행 시설과 관계된다면은 철도용지로 하시라 말합니다. 철도 운행 시설과 관계되는 것 중에서 아까 전에 등이 있었잖아요. 등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되면 철도 첨자 철도용지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철도 운행 시설과 관계된다 그러면 무조건 철도용지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요. 다시 지금 우리 몇 번 하고 있습니까? 42번에 보기 4번. 그러니까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이게 철도 운행 시설이잖아요. 철도 운행 시설과 관계된다면 무조건 철도용지 해버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보기 5번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 소산책물의 번식 양식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입니다. 자, 양어장입니다. 자, 양어장은요. 양어장은 거기 D는 글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D는 거짓말할 거 없고요. 육상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육상에 설치한 게 양어장입니다.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은 해상에 설치하죠. 그건 지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지목이 없습니다.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나올 때는 무조건 육상인지 아닌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키워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43번 문제인데요. 43번 문제는요. 자, 도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입니까? 2차원 지적이니까 지표면의 사망에 따라서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용도에 따라 지목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 용도는 것은 지표면의 용도입니다.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지목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 4번 가볼게요. 지하도로입니다. 지하입니까? 네. 공간이죠. 공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하도로의 지목은 뭐냐? 없습니다. 지하도로의 지목은 없습니다.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의 지목은 없습니다. 지목은 없습니다. 그 지표면의 용도가 무엇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표면의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44번. 자, 44번. 자, 44번.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